사람을 오래 만나도 유난히 지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말을 듣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도 그 사람은 집에 돌아가면 그날을 거기에 두고 온다. 반면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도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계속 바쁘다. 아까 그 말은 괜찮았을까? 표정이 조금 굳었던 것 같은데 괜히 불편하게 한 건 아닐까? 이상하게도 더 조심한 사람이 더 오래 마음에 남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왜 사람을 만나고 나면 항상 내가 더 남는 걸까? 그 차이가 성격 때문도 아니고 사람을 덜 좋아해서도 아니라면 어쩌면 관계를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다른 건 아닐까? 오늘은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한 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먼저 내가 왜 이렇게 지쳐왔는지부터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두 사람을 잠깐 떠올려 보겠다. 한 사람은 모임에 다녀온 뒤 저녁에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떠올린다. 아,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었지 하면서 조용히 웃다가 그대로 잠든다. 다른 한 사람은 같은 모임에 다녀왔는데 잠들기 전까지 계속 마음이 어딘가로 돌아간다. 내가 그때 그 말을 좀 더 조심스럽게 했어야 했나. 그 사람 얼굴이 잠깐 굳었던 것 같은데 기분이 나빴던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마음이 무겁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더 신경 쓴 사람이 더 피곤해지는 이 이상한 구조는 왜 생기는 걸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여러 명을 만나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단 한 명을 만나고도 며칠을 끌고 간다. 그 차이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마음의 방향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방향은 생각보다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면 당신이 관계에서 지쳐온 이유가 조금 더 분명해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꼭 기억해주면 좋겠다. 관계에서 지치는 건 당신이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피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만남에서 자주 지치는 분들의 마음에는 공통된 습관이 있다. 상대를 만나기 전보다 만난 뒤에 더 많이 생각하고 내가 한 말보다 상대의 반응을 더 오래 떠올린다. 혹시 서운하게 하지는 않았을지, 괜히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았을지. 그 마음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였다. 사람을 잃는 일이 너무 아팠던 시절을 지나온 분들은 관계 앞에서 먼저 조심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관계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늘 집중해야 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오셨다면 지금의 피로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계속 재생된다고. 내가 웃을 때 상대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내가 말할 때 상대가 잠깐 시선을 돌렸는지, 그런 작은 것들이 자꾸 떠오른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다.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괜히 내가 실수한 게 있을까봐 그런 거라고. 이 말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이분은 관계를 대충 넘기는 사람이 아니구나. 상대의 마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는 분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조심하다 보니 어느새 관계가 쉬는 자리가 아닌 긴장하는 자리가 되어버렸구나.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즘은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벌써 피곤하다고.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신뢰가 없을지, 그런 생각들이 미리 몰려온다고. 그래서 약속을 잡고 나면 마음 한편이 무겁고, 약속이 끝나고 나면 홀가분하기보다 허전하다고. 이 말을 들으면서 또 한 번 생각했다. 이분은 사람이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관계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거구나. 관계 앞에서 늘 최선을 다했던 분이구나. 그런데 그 최선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이제는 관계 자체가 하나의 일처럼 느껴지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시절을 지나왔다. 사람을 잃는 게 두려웠던 시절,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관계가 금방 깨질 것 같았던 시절, 그래서 늘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시절.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몸에 배고 마음에 새겨지면서 관계는 어느새 즐기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관계 앞에서 늘 긴장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이 당신에게 그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한때 당신을 지켜주기도 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그 방식이 당신을 너무 많이 소모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때가 된 것 같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있겠느냐고.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한다. 오랜 시간 굳어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바꾸려고 애쓰는 것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지금 필요한 건 억지로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일이다. 그 이해가 생기면 관계 앞에서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건 사람 그 자체보다 관계를 대하는 내 마음의 위치일 때가 많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가볍게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계속 무거운 이유는 만남의 내용이 달라서가 아니라 만남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관계에서 유난히 지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관계의 중심이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사람은 쉽게 소진된다고. 상대가 웃으면 안심하고 상대가 잠깐 굳으면 불안해지고 상대가 말이 줄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게 반복되면 관계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작은 시험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 사람은 늘 긴장한다. 문제는 그 긴장이 만남이 끝난 뒤에도 풀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마음은 계속 관계 안에 남아서 장면을 되감고 표정을 떠올리고 말을 다시 고쳐본다. 이런 마음의 흐름을 심리학에서는 반추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미 지나간 일을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되짚는 것이다. 반추가 많아질수록 관계는 더 무거워진다. 내가 실제로 관계에서 겪은 일보다 집에 돌아와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각의 시간이 훨씬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는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 감당하는 시간이 되어버린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예민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흐름에 빠지기 쉽다. 상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게 두렵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대의 반응을 더 많이 읽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태도는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몸에 밴 방식이다. 조금만 실수해도 분위기가 달라졌던 시절, 한마디가 관계를 바꿔버리던 경험,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불편해질 것 같았던 환경. 그런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운다. 먼저 살피고, 먼저 맞추고, 먼저 조심해야 안전하다고. 그때 그 방식은 분명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고, 상처를 피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삶이 바뀌어도 그 방식만 그대로 남아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제는 관계가 예전처럼 불안정하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했던 시절의 속도로 반응한다. 상대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출렁이고 작은 침묵에도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관계가 끝난 뒤에도 계속 지친다. 관계에서 지치는 건 만남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관계 밖으로 나가버려서일 때가 많다. 내가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관계 밖에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내가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지, 실수하진 않았는지, 상대가 불편하진 않았는지, 그렇게 나를 계속 감시하는 마음이 생기면 관계는 편안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나는 왜 만남이 끝나도 마음이 쉬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오랫동안 관계를 잘 유지하려 애쓰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방식을 조금은 다르게 가져갈 때가 된 것 같다. 여기서 꼭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당신이 관계에서 지쳐온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관계를 소홀히 여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고,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았고, 관계가 깨지는 걸 두려워하며 늘 조심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지친 것이다. 관계에서 지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계를 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말 한마디를 더 조심하고 표정 하나를 더 살피고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그런 성실함은 귀한 것이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 나를 계속 소모시키기 시작하면 이제는 지혜가 필요해진다. 그 지혜는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덜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관계 안에서 나를 조금 더 남겨두는 것이다. 그동안 당신은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면서 정작 자기 마음을 뒤로 미뤄왔을지도 모른다. 상대가 편한지 먼저 확인하느라 내가 편한지는 묻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상대가 서운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느라 내 마음이 서운해지는 건 당연하게 넘겨왔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관계는 원래 한 사람이 혼자 다 책임지는 게 아니다. 상대의 기분까지 전부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나도 상대도 숨이 막히게 된다. 당신이 지쳐온 건 관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관계를 너무 잘 지키려 했기 때문이다. 너무 오래, 너무 조심스럽게, 너무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져도 괜찮다.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모든 오해를 다 풀어야 한다고 믿지 않아도, 모든 순간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도 관계 안에서 편안해질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누군가를 덜 사랑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온도다. 이제부터는 그 온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태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다. 이제야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관계에서 지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는 더 잘 참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관계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기분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모든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상대의 감정과 자기 마음 사이에 조용한 경계를 둔다. 그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는 선이다. 그래서 관계는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다. 첫 번째, 상대의 반응과 내 마음 사이에 거리를 둔다. 관계에서 지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의 반응을 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상대의 반응과 자기 마음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둔다. 상대가 표정이 굳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도 자기 나름의 사정이 있고 자기 나름의 기분이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상대의 반응을 내 책임으로 다 가져오지 않는다. 이건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상대의 모든 감정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둘 다 지치게 된다. 반면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되 각자의 몫을 인정하면 관계는 가벼워진다. 가볍다는 게 소홀하다는 뜻이 아니라 부담스럽지 않다는 뜻이다.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다. 두 번째, 모든 오해를 즉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지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가 뭔가 오해한 것 같다고 느껴도 바로 해명하지 않고 잠깐 기다릴 줄 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오해도 많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오해라면 상대가 먼저 물어올 거라는 것도 안다.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설명하고 해명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건 무관심한 태도가 아니다. 관계에 대한 신뢰다. 우리 관계가 작은 오해 하나로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관계는 훨씬 안정적이 된다. 세 번째, 관계 안에서도 자기만의 공간을 유지한다. 관계에서 지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와 함께 있을 때도 나는 여전히 나라는 감각을 잃지 않는다. 상대의 기분에 따라 내 기분이 완전히 좌우되지 않는다. 상대가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도 그게 곧바로 내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냥 상대가 오늘 좀 힘든가 보다 하고 받아들인다. 이건 냉정한 태도가 아니다. 성숙한 태도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되 그것과 내 감정을 분리할 줄 아는 것이다. 그래야 나도 지치지 않고 상대에게도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태도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관계에서 지치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다. 자기 중심이라는 게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뜻이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감정을 다 책임지려 하지 않고 관계 안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로 있는 것이다. 그래야 관계가 나를 소진시키지 않는다. 그래야 관계가 오래 간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상대가 나를 차갑게 느끼지 않을까? 내가 충분히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걱정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진짜 차가운 사람은 관계에 무관심한 사람이지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치지 않아야 상대에게도 진심으로 따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기를 계속 소진시키면서 상대를 대하면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속으로는 점점 지쳐가고 결국 관계 자체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상대도 그걸 느낀다. 뭔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다는 걸, 뭔가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는 걸 상대도 알아챈다. 그게 오히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니 자기 중심을 지키는 건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더 오래 지키기 위한 방식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거창한 방법은 없다. 다만 만남의 자리에서 상대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것이다.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인지를 먼저 느껴보는 것이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기 전에 내가 지금 편한지 불편한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관계의 중심이 조금씩 바뀐다. 상대의 반응에서 내 마음으로, 밖에서 안으로, 관계 밖에서 관계 안으로. 그 변화가 생기면 관계는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쉬는 자리가 된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처음에는 계속 상대의 반응이 신경 쓰이고 계속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게 된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시길 바란다. 지금 이 생각이 정말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걸까? 그렇게 자꾸 물어보다 보면 어느 순간 습관이 조금씩 느슨해진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조금 더 편안해지는 순간들이 생긴다.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셨다.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예전처럼 머릿속에서 그날을 되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냥 오늘 즐거웠다는 기분만 남았다고.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고 한다. 아, 관계가 이렇게 가벼울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게 상대를 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함께 있었던 거구나.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분은 이제 관계의 중심을 찾으셨구나. 관계 밖에서 관계를 보던 사람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셨구나. 그게 바로 관계에서, 만남에서 지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다.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나를 소진시키지 않는 것,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 그게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건 배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익혀가는 것이다. 만약 오늘 사람을 만나는 일이 조금 버겁게 느껴진다면
이 질문 하나만 가만히 품어보셔도 좋겠다. 나는 이 관계에서 나 자신에게도 조금 친절했을까? 상대를 배려하느라 정작 내 마음은 뒤로 밀어두지 않았을까? 관계를 지키려다가 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장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이 질문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다음 만남에서 상대의 표정부터 살피기 전에 내 마음부터 먼저 살펴보시길 바란다. 그 한 번이 쌓이면 관계는 조금 덜 시험 같아질지도 모른다. 오늘은 그 질문만 품고 조용히 쉬어가셔도 된다. 나는 이 관계에서 나 자신에게도 조금 친절했을까?